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스탁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이슈가 풍성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좀 끼어있는 날, 여전히 좀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날입니다. 관세 운명의 날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이 부분별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월 초이니만큼 여러 가지 수출입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판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아직까지 3월 판매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원래 라면도 가격 오르기 전에 막 사재기를 하잖아요. 이 자동차 가격 오르기 전에 자동차를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세 부과가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동차 수요가 늘고 있다. 김 이사님 이 뉴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가격을 트럼프 대통령은 올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건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자동차에서 보고 알아서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고, 정말 관세가 부과돼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동차 회사들은 가격 올리는 것은 뻔할 뻔짜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의 관세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럼 그 올라간 가격이 다른 지역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결국은 서로 관세를 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했는데 유럽이 참고 가만히 있을 리 없고,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여러 국가들도 같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와 관련돼서 일단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결론은 조금 허무하긴 하지만,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가 핵심인데, 이건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다가 한 상반기 정도에 끝날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크 아메리카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현재 상황을 쭉 끌고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에 또 대응하는 각국의 대응이라든지 각 회사별 대응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강하게 나타날 것인지도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결론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질문해 주셨던 지금 뭔가 먼저 사는 그런 수요가 나타나는 것은 일부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1, 2월 달에 수출 실적이 왜 좋을까? 현대차가 일부러 밀어내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관세가 미리 나오기 전까지 아마 그 선적일로 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미국에 많은 물량을 보내놓고, 그런 물량들은 최소한 관세가 적용되기 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가격을 올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인 거죠. 싸게 수출해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관세 그 선적일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팔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미국향 수출의 급증은 이러한 그 관세를 염두에 둔 밀어내기 물량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잠시 후에 리포트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4월달 지표가 그래서 좀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도 이쪽 자동차 얘기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어제 코멘트가 너무 격한 코멘트가 나와서 미국이 지금까지 갈취당했던 부분이 내일부로 끝난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백악관에서 흘러나온 코멘트입니다. 이제 갈취라는 표현을 썼는데, 관세가 과연 갈취인지에 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고, 이제는 사실상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혹시나 확대되지 않을까, 강대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데, 저는 이거는 자동차의 어떤 섹터에 한정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제가 분석한 바로는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 중론을 보시게 되면 부분적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면 관세가 시행되겠느냐 이런 그 생각들이 많고, 경고성 조치에 좀 무게를 싣는 듯한 대중 분위기예요. 현재로서는. 자, 트럼프 특유의 협상 카드지 않겠느냐, 압박용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뉴스에 나오는, 특히 경제방송에 나오는 뉴스들이고, 중심에 있는 건데, 저도 일정 부분 조금 바꿔보면, 전면전보다는 저는 타깃형 관세,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타깃을 어디로 하느냐.
그럼 두 가지 파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섹터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자동차 안에서도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할 거냐. 뭐 뻔한 것 같습니다. EU하고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뭐 멕시코, 캐나다 정도겠죠. 그 다음에 어떤 섹터를 대상으로 할 거냐. 자동차, 전기차, 뭐 철강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 공장에 테슬라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그런데 이 대중공개 자료에 관해서 두 가지로 또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금 용어를 바꿔서 전면전보다는 저도 타깃형 관세 이야기를 했지만 뭐 시장하고 같은 이야기고, 반대적으로 우리가 그럼 실제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부과하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결론을 갖고 있고요. 뭐 양측을 다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분적 관세. 우리가 정말 부분적 관세 이것을 원하는 겁니까? 바람입니까? 아니면 실제 가능성입니까? 저는 그냥 우리의 바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때도 모든 언론이 다 틀리고 해리스가 될 거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은 트럼프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럼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부분 관세 내지는 뭐 협박용 카드 우리가 바라야 하는 부분이지 사실상 전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전면 관세 부과하고 좀 오래 갈 것이냐? 그거에 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뭐 전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좀 부과 후에 철회 가능성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 관세로 인한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인 하락으로 갈 것 같고 자동차 파트에 대한 하락은 좀 딥하게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정상으로 보자면은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1시에 또 우리 시간으로입니다. 1시에 한 브리핑하고 그리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와 관련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한 5시쯤 결과적으로는 이 한밤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이 모르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불확실성의 날이고요. 내일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또 반응을 볼 수 있는 날일 텐데 그러면 오늘장 뭔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아니면은 오늘 간밤의 미증시처럼 우리 증시는 철저한 관망세를 나타내게 될 것인지 어제 뭔가 좀 분위기가 들썩들썩했기 때문에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연속성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가 가능할지 김 회사님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저께 우리 증시가 돌아선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 일정이 확정되면서 나타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된 뭐 긍정적 이슈는 아직은 우리가 뭐 예측하기 쉽지 않고요. 뭐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20% 보편 관세냐 아니면 뭐 방금 김민주 전문가가 말씀하신 뭐 타깃형 관세냐 이걸 가지고도 아직도 왈가왈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이전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아직은 예측 불가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뭐 보편관세를 하든 뭐를 하든 한 10% 내외 정도에서 결정을 하고 각국의 대응에 따라서 약간 조율하는 정도 아닐까가 이제 기본 가정이었는데 만약에 20% 보편관세로 나온다면 이거 훌쩍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가 작년에 14조 영업이익 냈는데 뭐 25% 관세를 하면 그중에 6조가 날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과연 그 상황을 자동차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스럽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 날 정치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환율도 그렇고 약간 안정 측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정확하게 타겟팅돼서 맞던 아니면 보편 관세로 맞던 미국향으로 수출을 주력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쪽은 조금은 주춤거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 전체에 대한 관점보다는 미국의 관세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은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을 봤었는데 지금 부품주도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러면 그나마 좀 피해갈 수 있는 건 타이어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마저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결과물을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완성주는 뭐 그동안 저 긍정적으로 좀 봤었는데 워낙 밸류가 낮았으니까 그래서 악재가 확정되면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쪽이었는데
뭐 이것도 지속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레거시 자동차들이 공이 받고 있는 하락 압력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동차 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다만 악재가 해소될 때는 가격 회복은 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의 설명대로라면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군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대응하고 좀 조심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관세 무풍지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한동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왜 방산주가 그렇게 강했을까, 조선주와. 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들 업종이 낫기는 한데 그들 업종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또 주가가 급등해서 좋은 가격이 아닐 때 사면은 그들 종목도 이렇게 뭐 좋은 양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조선주 중에서는 뭐 작년에는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렸지만 올해 뭐 한 2, 3월 들어서는 삼성중공업을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기준에 봤을 때 삼성중공업도 14,000원 위는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로 뭐 많이 내려오면 저는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더 좋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 구간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들 종목도 뭐 신고점을 막 돌파하고 뭐 불타는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 과연 좋은 수익률이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이나 뭐 방산업종이나 모두 핵심은 지금 이들 종목으로 피해가는 게 핵심이 아니고 좋은 가격에 사는 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아무리 빨라도 상반기 근데 보통 올해까지는 이들의 주도력이 꺾이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 사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없으시다면 신규 관점에서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사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좀 좋은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는 저는 되도록 싼 가격에 좋은 가격에 사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김혜윤 전문가님.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이사님 의견하고 비슷한데 지금 자동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동차 섹터를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신규 접근을 좀 고려해 보는 시기였는데 이 관세가 좀 왔다 갔다 하네 이런 고민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뭐 관세 전에 이렇게 뭐 라면 사재기 하듯이 자동차 샀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뭐 프로모션 강화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혹시 몰라서. 그리고 저는 이 완성차 업체, 글로벌 국가에 있는 완성차 업체 모두가 영향권 아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순전히 그 어떤 주관적인 저의 바람이나 그런 생각을 배제하고 모든 양쪽을 열어놨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완성차가 집적 영향권인데 모두 다에게 부과하고요. 선택적 혜택으로 어떻게 상쇄시킬 것인가? 선택적 혜택. 네. 네. 정의선 회장은 왜 날라갔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의선 회장은 선택적 혜택을 기대하고 보고, 간 거다. 가지 않았을까? 정말 이게 정의선 회장의 30조는 지금 무의미한 결과가 돼버린 상태예요. 오늘 밤에 20%를 넘어서 25%를 두들겨 맞으면 어안이 벙벙하죠. 아니 내가 고민해가지고 회의에서 가서 30조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이렇게 얼마 안 돼서 바로 관세를 20%, 25%? 어안이 벙벙하죠. 그러면 완전 현대차에서는 이번에 실패한 사실 투자 전략이죠. 적어도 상대의 패를 보지 못하고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상을 뒤엎고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를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현대차에 대해서는 선택적 혜택을 준다면 정의선 회장의 30조 투자 계획은 성공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의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 뭔가 포부를 밝혀줬던 부분, 뭐 내 미국에 뭐 예를 들어 라인업들이 준비돼 있다 이런 거 좀 빼고요. 현대차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토요타도 있고 이런 거 좀 빼고 어떤 기업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에 돈 갖다 줬느냐. 지금 막상 떠오르는 게 현대차 말고는 없거든요. 그럼 저는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의 가격은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KRX 자동차 모습입니다. 사실상 바닥권까지 다 내려온 모습이고요. 일봉 모습이고 주봉 쪽도 보시게 되면 지금의 어떤 기술적 위치만 보게 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아까 비교했을 때 현대차가 선택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라면 지금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굳이. 단지
현지 생산 비중 업체가 좀 높은 기업들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해당 사항이 있느냐? 당연히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고, 단지 이제 단기적인 접근이죠. 단기적인 접근에 관해서는 다소간의 등락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매매 접근이나 단기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접근을 하는데 많이 내려와서 조금 긴 관점으로 가고 싶어 하신다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좀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자동차의 위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른 섹터는 저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은 발표가 되든 안 되든 뭐 크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뭐 2차 전지 부분도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반도체의 어떤 연쇄 효과로 뭐 반도체들 섹터들도 좀 타켓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좀 보여지고, 어제 사실은 국내 정치 변수가 11시에 조금 정리되는 있었죠. 이슈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장 보셨듯이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맞아요. 그 순간 이후부터 뜨거워졌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내 정치 이슈가 좀 제거됐을 때 관세까지 뭐 더불어 제거되면 좋고요. 더 내려온다고 좀 보여져서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 뭐 우리 증시의 지수는 다시 한번 2,600을 넘어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변수를 저는 지금 1순위로 두고 있는 상태라서 관세가 전이가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워낙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 잡혔고, 그리고 또 이 상호관세 어떻게 될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가운데서 국내 증시 민감도라든지 또 김민우 전문가의 시각은 국내 정치 변수가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시각과 함께, 이 상호관세는 뭐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일 지나면 완전히 없어질까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 이렇게 해서 이슈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계의 리포트, 한국투자증권은 어제 나왔던 3월 수출 데이터에 대한 분석입니다. 다울투자증권 자동차 섹터 리포트고요. 상상인증권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종목 리포트 내놨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네, 일단 자동차 3월까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3월만 보면 뭐 현대차는 늘고 뭐 기아차는 조금 정체된 양상이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털어서 1분기를 보면 오히려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좋아 보이는 뭐 그런 양상도 있었고요. 뭐 지역별로 봤을 때도 뭐 전반적으로 판매가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올인하다 보니까 결국 미국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텐데, 일단 뭐 지금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으나 과연 관세 이후에 수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은 역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만 뭐 다울투자증권에서는 1분기 실적은 꽤 좋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밀어내기가 어느 정도 된 것인지, 지금 현대차의 뭐 문효 사장이라든지 정의선 회장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 3월 달까지 견조한 어떤 수출과 수출량 자체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물량 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본다면 4월부터 갑자기 뭔가 수치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닐지, 그 다음에 뭐 관세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든다면 현재 뭐 PBR이 바뀔 리는 없겠지만 PR 밸류에이션은 확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좋으니까 4월 달에 발표될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으니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시각은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3월까지는 판매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오늘 뭐 긍정적 리포트가 여기저기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매출도 좀 늘 것으로 1분기에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률 관점에서도 두 자릿수 이익률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다만 뭐 목표가를 뭐 극도로 상향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다 거의 유지하는 양상인데, 유지하는 그 목표가 자체가 지금 주가와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뭐 과연 그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모레퍼시픽이 뭐 중국 쪽에서의 발생한 적자는 계속 뭐 줄여가는 과정, 그래서 혹시라도 흑자로 돌아서거나 좀 버텨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진출한 브랜드를 축으로 해서 다른 해외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1분기는 지난 4분기, 3분기와는 다르게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매출도 늘고 이익도 꽤 좋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현재 여러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와 아모레퍼시픽 레포트였고요. 3월 수출 데이터 좀 어땠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2달 연속으로 흑자가 난 상황이고, 뭐 수출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그다음에 관세 리스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좋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업종으로 살펴보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와 반도체가 좀 이끈 그런 상황이 아닌가. 15대 수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와 이제 반도체가 이끈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국가별로 봤을 때도 뭐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는 큰 약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지금 뭐 미국 쪽이 약간 증가분이 있고 중국은 여전히 뭐 큰 변화가 없고 아세안 쪽으로 뭔가 크게 늘어난 모습들. 그래서 지역별로도 뭔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베트남 쪽으로 뭔가 큰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겠습니까? 휴대폰 부분이 크게 움직였다라는 걸 반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뭐 구매도 공장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갤럭시의 전반적인 제조 역량이 지금 거의 뭐 베트남으로 가 있는 상황이니까 베트남 쪽이 이렇게 뭔가 크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IT 세트 부품 쪽에서 뭔가 긍정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3월 수출을 전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이런 품목이나 지금 각각의 상황으로 좀 더 들어가서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뭔가 물음표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미국의 관세, 그다음에 상호관세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 물동량이 줄거나 수출량이 줄어들었을 때의 충격, 그래서 2분기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는 한국투자증권도 약간은 좀 신중론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까지는 좋았지만 2분기에는 긍정적 요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요소들이 어떻게 좀 줄어드는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탄핵 결정에 따라서 뭐 어떤 결정이 나오든 다시 이제 대통령이 돌아오거나 뭐 새로 선거가 나타날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탑라인이 있어야 뭔가 경제 정책에 힘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준비된 그림 보시면 역시 반도체도 레거시 쪽보다는 DDR5를 중심으로 하는 이 IT 쪽, 반도체 쪽도 이쪽 수출이 결국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지금 평균 가격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DDR5가 견조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쪽으로는 DDR4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DDR5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 수출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그 퀀트 리포트를 봤을 때도 1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쪽은 SK 하이닉스입니다. 한 6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뭐 뒤를 이어서 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을 예상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은 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주가의 등락이 계속 오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과연 뭐 4월에 긍정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을지, 특히 2분기에 이 관세와 관련된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자동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어내기 수출이 좀 병용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그래도 이 관세라든지 이쪽에서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 그런 데이터인데 이것보다 앞으로 4월달 수출이 본 게임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네요. 레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 빅데이터. 오늘은 고심 끝에 종목을 주셨어요. PSK입니다. 다시 반도체인가? 반도체 계속해서 또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PSK는 어떤 쪽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종목 하지 말까요? 너무 좋죠. 종목 주시면 좋은데 귀한 종목입니다. 그동안에 지수나 뭐 이런 거 많이 봐주셔가지고요. 종목 들고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일주일에 하나씩 들고 오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가지고 오는 이유는 한 번씩 보시라는 쪽하고 들고 왔을 때 올해의 특징 중에 제가 항상 뭐 빅데이터를 뽑습니다만은 실적 기반을 좀 장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좀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동의를 못 하시면 그 사실은 그 포트를 편집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단지 오늘 PSK를 들고 온 이유는 뭐 제 기억 속에도 상당히 좋았던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항상 뭐 문제 없이 내가 좀 여유롭게 시간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길지 않은 또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좋은 그 수익률을 갖다 줬던 것 같아요. 뭐 크지 않죠. 50% 100% 아니었지만 큰 수익률을 갖다 줬던 것 같고요. 그러면 위 회사는 왜 큰 수익률을 갖다 줬을까? 튼튼한 회사입니다. 역시나 이제 PR 스트립 장비, 뭐 PSK 홀딩스의 어떤 분할 뭐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PSK 자체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하는 부분, 최근에 8년 만에 낸드가 지금 상승폭이 최대치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2, 3개월 정도 빠르다 이런 평이고, 뭐 도통 움직이지 않는 것 같더니 진짜 분위기가 좀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PC 모바일 쪽도 조금 살아나는 기조를 좀 보이고 있다는 뭐 반증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3강 체제에서 모두 다가 재고 조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구나. 결국은 이 디램하고 낸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디램에 이어서 낸드 시장까지 좀 가속화되는 측면 쪽에서 낸드 관련 종목들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뭐 유니테스트, 미래반도체, 테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원익 IPS 뭐 등등 정말 많은데 그 안에서 뭐 유진테크도 좀 낸드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PSK 정도면 저는 무난하게 조금 수익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 만들어진 부분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충분히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래량으로도 변곡점 돌파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뭐 지금 가격대 무난하게 조금씩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빅데이터로는 19,500원에서 25,500원 사이에 뭐 2주에서 1개월 정도의 매수가 사이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23,000원 정도 1차를 잡고 한번 달려보고요. 뭐 대외 변수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크로 변수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매크로 변수 해석으로 몰고 가는 쪽이니까 대외 변수 뭐 공매도는 제거됐고 관세 뭐 국내 아주 큰 거 4월 4일날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장착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표가 도달 확률은 58%가 나오고 있고요. 손절가 도달 확률도 42%입니다. 상승과 하락 확률이 딴 때보다 좀 떨어져요. 기대 수익률 부분 한 13%가 나오는데 왜 그러하느냐? 이 변곡점을 빠르게 넘어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변곡점을 좀 더 빠르게 넘어가게 되고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게 되면 그 상승 확률의 속도가 붙을 터이니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이 시간에 반도체주 추천해 주시면은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하나마이크론, YC 이런 종목을 빅데이터 시간에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PSK입니다. 이 종목이 전일 종가가 24,000원입니다. 매수가 밴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19,500원에서 25,000원 밴드 사이에서 좀 여유롭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권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3,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18,500원. 그 밖에 상승과 하락, 도달 확률 등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였습니다.